네, 저희가 수업 설계 2에 드디어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행히도 한차 시에 세 문제는 기본이지만 뒤로 갈수록 두 문제씩만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총 제가 보니까 66문제예요. 그래서 69문제 플러스 66문제. 아, 정말 수업 설계 2회가 저희가 이게 15문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출제. 그래서 이 15문항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왜냐면 저희가 책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담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버리실 것 같은데, 일단 수업 설계 2회에서 여기 문제 풀에서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심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 자, 저희가 이거 콘텐츠 문제풀이 할 때도 신비성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신비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강사님이 너무 신비주의고 뭔가 너무나 신비스럽게 아름다워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비성이 참 답안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신비성. 아, 신비 딱 볼 때마다 아, 정답이구나 하고 바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요소들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요. 자, 좋은 수업을 만드는 요소들의 관계라고 하면은 수업의 효율성, 교수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교과 내용의 관리. 자, 그래서 시간이 50분짜리 강연입니다. 자, 그러면 50분 안에 저희가 최종 목표와 거기에 대한 세부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 자, 뭐 사담이 거의 30분이고 20분은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끝나요. 자, 그러면 굉장히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주어진 시간 내에 교과 내용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를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자,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자,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한다라면, 자, 모든 사람들이 나고 자라서 경험한 게 모두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의미의 창조. 자, 행동주의에서는 실천을 하는 것이지 창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가시면서, 자, 창조를 하는 거, 그냥 경험에 의해서 드러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창조를 해나가는 것, 개인적인 창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성주의가 지향하는 학습의 원리와 관계가 먼 것은 했는데요. 반응 결과에 대한 외재적 강화물을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외재적 강화물이다. 자, 저희가 3번 문제에서 외현적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자, 외현적이다라는 말이, 자, 3번 카메라 무빙이었습니다. 외현적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자, 외재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행동주의가 되겠죠.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에 가까울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본 가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환원론적 입장을 취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환원론적, 복잡한 것을 더 단순한 요소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환원론적, 말이 좀 어렵다. 바로 심리학. 심리학은 까도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환원론적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말, 심리학은 어렵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성주의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학습은 새로운 연합의 획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연합. 자, 저희가 일단은 4번 문제를 잠깐 보면 학습은 개인적 학습보다 협동을 중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협동을 중시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자, 근데 보세요. 자, 개인적 해석이다. 능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학습자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개인적,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어떻게 보면 다 단독적인 얘기입니다. 자, 협동을 지향한다라고는 했지만, 자, 저희가 협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새로운 연합의 획득이라고까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주의랑 행동주의를 잘 모르셔도 성격이 하나가 다른 게 개인적, 학습자 다 한 명 개인입니다. 자,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면 좀 무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무리를 구성한다 해서 정답 4번 해서 얘만 다수구나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가 수업 설계에 미친 영향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쯤 되면 구성주의와 행동주의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저희가 딥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다. 자, 행동주의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상담사 저희 시험 범위에도 이번에 2025년에 개정이 되면서 빠졌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행동주의다, 실천주의다, 여러 가지 실존주의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냥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CBT 형식으로 그냥 이거 몇 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행동은 목표다.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goal이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는 목표를 실현하고,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실제적인이라는 이야기를 잘 봐주셔라. 그래서 구실, 그리고 행운목이든 행복이든 아무거나 생각하시되, 자, 보시면 실제적인 authentic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행동주의가 아니라 얘는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겐 레이저의 수업 설계 모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단계는 이라고 했어요. 레이저든 레이저 프린터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수업을 설계하는 모형이 있나 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은 자, 저희가 콘텐츠 문제에서도 이 문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단 디겐 레이저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콘텐츠 문항에서도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거. 자, 가장 나중에 할 것 같지만 하는 거. 최종 목표를 설정하는 거였다. 자, 뭔가 저희가 최종화, 이런 거에 좀 길들여 있다 보니까 최종은 좀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모형을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겐 레이저든 더겐 레이저든 저희가 먼저 수행하는 것 최종 수업의 목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원리에 적용을 한대요. 이거의 적절한 설명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반복적 연습과 규칙적 복습을 강조한다. 정말 실행이 옮긴 듯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반복적 연습과 규칙적 복습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중식가의 대가 행동주의로 보여주시는 이연복 셰프님을 생각하시면서 연습과 복습, 연복, 습습을 강조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수업 목표 중 바르게 기술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주어진 영어 단어를 30개를 10분 내에 암송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암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apple, bear, cat 이런 식으로 계속 암송을 이렇게 드러내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자, 보면은 피타고라스 문제는 컨텐츠에서 이미 봤던 문제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저희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고 적용한다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음표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자, 3번 문제, 4번 문제는 이해한다, 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자, 저희가 이해한다. 그리고 인지한다. 그리고 안다. 안다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저희가 인지한다와 이해한다는 콘텐츠 문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뭔가 머리로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거, 안다라는 거.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암송은 이렇게 그냥 구술로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암송할 수 있다가 되겠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주의사항 중 관련이 없는 것은 했어요. 자, 학생의 수행이 아니라 교사의 수행을 기술한다. 갑자기 교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학습도 지도를 해야 되고 교사의 수행을 기술한대요. 자, 이것은 이제 무슨 교사의 임용고시를 보는 그런 실기 면접도 아니고 교사의 수행을 기술할 이유가 굳이 없죠. 자, 수업의 목표는 교수자가 학생의 수행을 위해서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했습니다. 자, 나열한다 라는 얘기 저희가 콘텐츠 문제에서도 봤습니다. 자, 가낸지 누군지 그 사람이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언어 기능 했을 때 저희가 나열한다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음은 난데 왜 나열을 내라고 했느냐? 가네, 이름부터 잘 나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열한다 답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동사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함양한다라는 것은 뭔가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다. 거의 우리말 그 나들인가요? 그건 줄 알았어요. 거의 따위를 길러. 정말 전형적인 어학 사전이죠. 자, 함양한다라는 얘기 너무 좋은 얘기지만 자, 기술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일 수 없다. 함양한다. 우리 함양이라는 지역 있어요, 실제로. 함양을 한번 관광을 갔다 와라. 그냥 함양은 관광으로 족하고 오답이다. 동사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를 잘못 기술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의 주요 개념을 이해시킨다, 인지시킨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양한다. 수업 목표로 기술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인지한다, 이해한다, 함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동사는 운동은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 실행한다. 운동 기능 찌찌뽕 시켜주시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네가 제시한 학습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뜬금없이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했는데 가네님이 살던 시대에 과연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가네님이 이제 몇 년도 학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메타인지는 솔직히 지금 요즘도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운동인지 지적, 그럴싸하다. 메타인지? 갑자기 무엇? 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정답을 이거는 한 큐에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적 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동사는 이라고 했어요. 자, 지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머리에 좀 담을 수 있는 용량, 일명, 직상계에서는 인지 이런 지적 기능을 뭐라고 한다? 대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분류하고 해결하고 적용한다는 그래도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열거한다는 것은 자, 말을 이어서 꼬리 잡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적 기능의 목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열거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면 대가리가 무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주 대가리 터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열거한다는 무리다, 무리.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사용과 관련된 논란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목표는 지적, 정의적, 태도학습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습자의 전인적 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옛날에는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팔방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인적 교육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 그대로예요. 지, 정, 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두 갖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즉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전인적 교육하니까 이제 뭐 전인권도 생각나고 전인아도 생각나고 전인아님 아시나요? 여인천하에 나오셨던. 그래서 엄청 고우신 이제 유동근 배우자를 이제 너무 TMI지만 무슨 연예부 기자인 줄 알았지만 어쨌든 전인적 교육이다. 그래서 다 읽어봐도 너무나 1, 2, 3, 4 너무 좋은 말이다. 자, 그런데 전인적 좀 뭔가 수준 있는 말이 나왔는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정의적 그 다음에 뭐 태도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면 이 세상에는 정말 저희는 영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전인적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렸다 라는 거 가져가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jor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major의 뭐 목표 진술 방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생략된 구성 요소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저희가 대포 통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대포 통장에서 대포 팡팡 이렇게 쏘는 거죠. 탕탕 해서 조건 준 거 조준.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1차원적으로 말고 3차원까지도 가지 않겠습니다. 2차원까지 가면 자,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단데 자,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2년 약정인 통장 계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여를 목적으로 한 통장 계좌 아니면 이율이 저희가 연이율 해가지고 적금 같은 거 들 때 그래서 이율이 4%인 통장 계좌. 그래서 지금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 통장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래서 연 이자가 얼마인 아니면 2년 약정인 아니면은 통장이 지금 준 거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와 기준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이런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들도 많잖아요. 아니면은 생활비 통장 계좌를 해서 지금 조건과 준거가 빠져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2차원도 어렵다. 1차원 탕탕 후루후루 아니고 대포 통장 팡팡 조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습 성과 영역에 해당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이름을 거리별로 말할 수 있다. 스피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어 정보입니다. 다행히도 뭔가 언어 말고는 찍을 필요 가치도 없는 예문이 나와서 답에 이런 예시가 나와줘서 무난하게 1번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수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수행 절차에는 학습자의 태도와 느낌이 드러나야 된다. 거의 무슨 감상문도 아니고 체크리스트에 수행 절차에 학습자의 태도, 학습자가 거만하게 하고 있다. 자, 5점 척도 체크. 느낌이 드러낸다. 학습자는 아주 선량한 느낌이 난다. 우아한 느낌이 난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체크리스트 어디 무슨 결정사에, 결혼정보회사에 무슨 배우자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 액션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체크리스트의 특징을 잘못 기술한 것은 했는데요. 자, 다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수행 행동의 크기는 포괄적으로 기술하면 자, 좀 어려워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운동, 실기 수업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나의 손 근육에 맞게 할 수 있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면 이 항목에서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가 되는구나. 체크. 이게 좀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은 좀 이렇게 체크를 안 하는 게 되겠고. 자, 근데 포괄적으로 기술을 한대요. 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손 운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접기부터 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기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잼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곤지곤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손 운동인데 그런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체크리스트가 정신이 없다는 거죠. 문항만 늘어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유용성과 강하려니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선택형 시험에 필요한 문항의 개발의 기초가 된다. 자, 체크리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택형 시험이라는 것은 물론 지필고사, 필기고사가 될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답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술 시험도 될 수도 있는데 문항 개발의 기초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필요한 문항의 개발의 기초가 되지는 않죠. 그냥 참고사항이고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나가고 이제 그런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체크리스트가 문항 개발 이런 시험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실기 수업부터 시작된 거 학습자의 태도와 느낌 드러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즉 저희가 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손 운동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건데 문항의 개발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리스트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모두 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빨리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딱 들으시면서 이제 들으실 학습자님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막 올리는 단계여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걸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씩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이 학습을 이거를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도 같은 학습자의 입장으로서 머리에 남아야 되고 저는 지금 CBT 시험이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제가 내일 5월 31일 토요일 2시로 예약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제 머리에 넣기 위해서 저희 그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그 머릿속에 그 정보 컴퓨터의 기능과 인간의 뇌가 해가지고 그 심리적 특성이라고 했나요? 제가 딱 그 마음이에요. 제가 이거 병이라면 병인 게 이거 스티커 보이시죠? 이런 큰 번호의 숫자의 스티커가 집에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성격인 게 어디 무슨 식당 테이블에 있는 이거 떼온 거 아니고요. 이게 제가 사무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스티커를 좀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쟁겨온 거, 세배온 거 아니에요? 쟁겨온 거가 이제 서랍에서 둥글고 있길래 이때 아니면 못 쓰겠다 해서 이제 꺼냈습니다. 아니 수업 설계 이해에 그 문항이 좀 많아요. 저 세상에나 이거를 그게 너무 다행인 게 80번까지인가 이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샀는데 이것도 진짜 한 몇 년 된 스티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 지적 특성에 문제가 옵니다. 변인과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학습했어요. 지적 특성. 자, 그래서 지능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학습인데 너만 학습이 없네? 지능학습이라고 했으면 조금 헷갈릴 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능이라고 나와줬기 때문에 단큐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종결된 후 학습자가 갖게 되는 능력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가 생각납니다. 짜르짝짝짝짝짝짝 이별의 부산정거장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종착점. 저희가 CBT 시험을 봐야지 종착점인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연을 볼 때는 이제 그 분반 나눠졌던 분반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연 전날이 완전한 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풀이 하시는 이제 그런 반도 있으시고 안 하는 반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정말 종결된 다음에는 이제 정말 CBT 시험이 종결이지만 수업이 워낙에 평일 1차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그렇게 2주를 하다 보니까 뭐 정도 들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많은 분야에서 알게 되는 분야도 있는데 진짜 그 시연을 하고 나왔을 때 끝이 아닌데 그 마음 후련함은 아직도 그
공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든 뭐 어디 정거장이든 종착을 CBT를 통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 뭔가 하나를 이렇게 신경을 쓰이면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종결, 종착점 바로 찌찌뽕하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영향을 미치는 속성 중 지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적 특성. 자, 선수학습과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뭔가 공부를 하고 약간 예습이라고 할까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예습을 안 하고 선행학습과 선수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이 저희가 견물생심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 그래도 어느 순간 답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모르실 때 그냥 한번 그냥 쓱 들으세요. 한 2배속으로.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2배속으로 들으세요. 제가 일부러 짧게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속으로 저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느린 편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인강처럼 오디오북처럼 계속 막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어디 이동할 때 내가 좀 오늘은 공부할 그럴 컨디션이 아니다 하면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고 제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거는 PDF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제 뭐 족보다 뭐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그거를 다운받고 저희가 뭐 갤럭시 노트 이런 거 아니어도 웬만하면 요즘에는 PDF로 이렇게 쓰는 그 그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쓱쓱 가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맞춰보고 틀린 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보지 말고 아는 문제는 어차피 다시 봐도 또 알아요. 근데 틀리는 게 계속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들으실 때는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부단하게 지금 펜과 종이를 꺼낼 수 없을 때 그리고 뭐든가 자기 전에 아니면 사람들 꽉 막힌 그냥 이런 거 들었을 때 저희가 라디오를 왜 듣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 듣듯이 그냥 편하게 들으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잘못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적 특성, 학습 양식, 인지 양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지적 특성에 뭔가 학습이니 인지 양식이니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양식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좀 지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스테이키를 썰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세요. 지적 특성이 뭘까? 다른 거는 뭐가 있지? 개인적 특성은 지능 및 기대가 있고 지적 특성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진짜 이론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저희가 실천,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진짜 저희의 교수자의 직업 훈련에 의미가 있는 거지. 양식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적, 좀 배운 사람들이 그죠? 스테이키에 파스타도 좀 먹고 샐러드도 먹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 능력에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자, 출발하면 수업 직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및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출발점 말고 그냥 어디 여행을 간다고 쓸게요. 자, 우리가 목적지가 아까 함양한다 있었습니다. 함양입니다. 자, 함양에 갈 거예요. 그럼 함양에 뭐가 유명한지, 어디가 맛집인지, 함양의 특산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수업 직전에 한번 조사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수업 직전 뭐 수업 과정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건 출발이 아니죠.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행 중에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서치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출발점 능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다라면 수업 직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자의 특성 중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좀 전에 봤던 27번 문항에서 학습자의 영향을 미치는 속성,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해서 선수학습과 선행학습 나왔습니다. 자, 지적 능력인 것은 선수학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행학습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짧게 1부는 30번에서 끊어가고요. 31번은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11번 문제 딱 나왔습니다. 자, 인지한다, 이해한다, 안다 이런 것은 동사로 적절하지 않다.